네, 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각 당이 이틀 남은 대선 판세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각 당 지금 막판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선 변화가 없다고 보면서도 막판 보수 결집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유세마다 세 표가 부족하다고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여론의 흐름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5% 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로 자체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유세 현장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며 막판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 3%포인트 격차로 따라붙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 아들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 등이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이 후보 아들 발언을 논란을 촉발시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도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방금 언급한 이슈들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에 불거진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이 표심을 흔들 정도로 영향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 각 이슈들이 이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은 중도층에, 유시민 작가 발언은 보수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으려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망설일 가능성이 있고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표심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논란 이미 지난 대선 때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다는 건데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 역시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의 노조 관련 발언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큰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이틀 전에 보도됐던 보수단체의 댓글 공작 의혹 부각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고 본부장급 긴급회의도 열었죠. 아직 국민의힘과 해당 단체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은 상황이지만 댓글 공작 의혹이 커질수록 김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보 지지층 결집 효과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는데 막판 변수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결국 막판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습니다. 아직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가 투표하지 않은 만큼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사전 투표율이 낮은 영남권 표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부산, 울산을 찾았잖아요. 이 때문일까요? 네, 영남권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아직 보수 결집이 완전히 이뤄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본 투표율까지 TK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종일 차례로 방문하는데 이건 역시 보수층 지지를 막판 호소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내일 이재명 후보가 선거 이틀 전에 이 지역을 찾은 것도 이를 감안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결국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